우리나라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배신자 그리고 쿠데타 음모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부 갈등으로 마비되어 있고 민주당은 국정 파괴 전략으로 국가를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거짓을 압도해 왔습니다.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내부 갈등으로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변론 종결 이후에 평의가 한 달 넘게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이틀간은 아예 평의조차 열리지 않거나 고작 하루에 30분 만에 끝나는 등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3월 27일에는 대통령 탄핵 관련 평의 자체가 생략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격한 언쟁을 벌이면서 감정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정문 작성 또한 심각한 지연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이 헌재 회의실 303호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충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김복형 재판관의 편을 들면서 정계선 재판관에게 집중적으로 비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미뤄 짐작하건대 이미 윤 대통령 탄핵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과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냈던 골수 좌파입니다. 특히 정계선은 운동권 출신으로 문영배가 가진 주도권을 이어받아서 보이지 않게 헌재의 판결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는 기존 진영의 중심축이었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중립을 선택하면서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좌파들은 결속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내부 갈등이 심할수록 그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각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판결 구도는 4대4 또는 5대3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 가운데 최소 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이 인용이라는 최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서 4대4 또는 5대3인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민주당은 부족한 표를 채우기 위해서 주말까지 마흔역 임명을 마무리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치권 전체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골수 좌파 김어준의 국가 반란 시나리오가 공개된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쿠데타성 발언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이른바 국무회의 마비 전략은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민은 공식 자리에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자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총 21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 11명이 출석해야만 국무회의가 성립합니다. 김용민은 이 구조를 악용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5일이 지나면 그 법률안이 자동 확정되고 그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직접 법률을 공포하게 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짓밟고 국가 운영 체제를 불능으로 만들겠다는 반란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는 법률안의 공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국회의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의결을 거쳐서 국회를 다시 통과한 법률은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은 5일 이내 법률안을 공포해야만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것을 공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헌법 조항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놓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그 법률안을 공포하는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학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무회의 마비 후에 국회의장의 법률의 공표 시나리오가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사실상 내란 수준의 구테타 시도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표권은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법률 공포를 거부하거나 제의를 일부러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15일이 경과한 상황에만 국회의장이 공표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되어서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은 완전히 별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못해서 국정 운영이 전면 마비 상태에서는 국회의장의 입법 공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기능을 잃고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법률안의 성립 공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헌법학자들은 만약 민주당이 실제로 국무회의 마비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공격으로 내란죄 현행범으로 즉각 전원 체포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영배 이미션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에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결정하는 탄핵 기각 선고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 시기를 일부러 4월 18일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 판결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임기 만료를 이유로 자연스럽게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있지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빠지게 되면 6명이 남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최소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탄핵 심판 또는 심리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 18일 이후 6명의 재판관으로는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민주당이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에 필요한 청문회 일정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면 윤 대통령의 복귀는 최소 수개월 이상 미뤄질 수 있는 국가적 대혼란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문영배, 이미선이가 윤 대통령 탄핵 문제를 끝내 종결 짓지 않고 임기를 종료하고 떠난다면 이것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반역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최고의 혜택과 존경을 받아온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작 국가의 위기,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는 결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탄핵을 선고하지 않고 퇴임하더라도 즉시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는 다시 7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비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국무회의 마비 전략 그리고 헌법재판소 무력화 작전은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꼼수와 편법으로 이루어진 거짓과 가짜들이었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꼼수는 더 큰 꼼수를 부를 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쿠데타 폭거는 그들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